첫 번째 2차 방정식이고요. 여기 페이지가 112페이지, 122페이지. 여기에서 근과계수라는 게 써 있어. 근과계수. 그럼 첫 번째 a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다음 방정식에서 당연히 2차 방정식이니까 최고 차항계수는 0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러고 추가적으로 a, b, c가 실수여야 돼요. 실수. 이때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건데, 첫 번째 우리가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먼저 작성하시면서 여기에서 일단 시작을 조금 해볼게. 그럼 2차 방정식 작성을 근의 입장 갖고 작성하는 거는 우리가 중3 과정에서 있었어요. 자, 한 근이 알파야. 그럼 x는 알파, 그 다음 두 번째 x는 베타, 이런 식으로 쓰잖아. 맞죠? 그때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근의 공식과 인수분해 관점이 똑같다고 해서, 그럼 이때 근의 공식으로 이걸 구했다고 생각해. 그럼 왼쪽으로 하나 넘기면 x 빼기 알파는 0, 그 다음 두 번째 x 빼기 베타는 0이죠. 그때 하나씩 x 빼기 알파 하나, x 빼기 베타 둘, 이렇게 작성해서 이렇게 작성해 주는 게 우리가 식작성이야. 식작성. 2차 방정 식작성. 근데 지금 최고 차항 계수가 안 맞죠? 그래서 최고 차항 계수 a를 밀어 넣어주면은 우리가 식작성이 근의 입장에서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얘랑요, 요 시계 형태가 좌변식끼리 정확히 어때야 돼? 반드시 좌변식끼리 항등식이야. 좌변식끼리 똑같은 식이야. 좌변끼리 는 0 없으면 좌변. 얘네 방정식의 근이 얘랑 얘래잖아. 그래서 식작성을 했는데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고 전개하시면 쟤도 된다는 거야. 이게 중3 때 식작성 내용이 있었고요. 그때 거기에서 전개를 할 거예요. a 값은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x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옆에 알파 곱하기 베타, 요 값은 값이 0이다. 그래서 다음 식에서 ax제곱 옆에다가 마이너스 a 알파 더하기 베타 x, 그 다음 옆에 a 알파 베타 곱값은 0이다. 이렇게 정리된 거야. 여기까지 된 거야. 그럼요, 첫 번째 우리가 비갑하고 뭐가 똑같아? 1차항 계수끼리 같다는 거야. 그래서 항등식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맞춰지는 거야. 여기 얘랑요, 요 자리가 똑같다고. 지금 둘이 항등식이라고. 좌변끼리. 좌변 항등식인 거 모르겠는 사람 알겠어요? 좌변 괜찮아요? 좌변식을 작성했더니 저렇게 적혔고 는영 형태로 적은 거야. 그럼 이때 우리가 1차항 계수 확인하니까 비갑하고요. 다음이 똑같다. 그 다음 두 번째 상수한 값 c는요, a 알파 베타다 라고 하는 건데, 이때 우리가 두 근의 관계성이 잡혀요. 첫 번째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보이지? 이것만 우변에 놔둘 거야. 그럼 두 근의 합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요 형태만 남아요. a값 0 아니니까 나눌 수 있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도 a값 나눠줘. a분의 c는요 알파 곱하기 베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에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어느 관계가 있냐? 계수들 간의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 근과 계수야.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랑 그 다음 1차항 계수의 비율에다가 뺄센 거면 두 근의 합이 나온다는 거야. 두 근 합. 그 다음 1차항 계수랑 2차항 계수랑 상수항을 나눠주니까 우리가 뭐가 나온다? 두 근 곱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게 지금 근과 계수 과정이에요. 좌변끼리 항등식임을 한번 잡아주시고 계수 비교를 통해서 공식이 나온 거야. 그럼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는 건데, 얘를 통해서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값이 0이다 라고 써져 있어. 근데 문제에서 띵 물어봐. 두 근 합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두 근 합을 방금 그 공식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두 근 합은요 2분의 1차항 계수 마이너스 4 쓰고 앞에 마이너스 4 써주니까 값이 두 근 합은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두 근 합을 구하려고 인수분해를 하거나 곱셈 공식, 다시 근의 공식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지금 두 근 합은 관계성이 계수 관계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 쓴다. 우리 저번에 켤레 곱, 켤레 합 이런 거 했잖아. 그것처럼 근들도 서로 합과 곱에 대한 관계성이 잡힌다는 거야. 사실 차도 관계가 있거든. 근데 차는 A, B, C 범위가 실수해서 조금 더 벗어나서 어떻게 쪼여줘야 돼, 범위를. 그래서 그건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계성을 물어보잖아. 그럼 합과 차랑 곱에서
계산 없이 빠른 계산을 할 수 있는 값들이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복소수도 그렇게 됐었고요. 2차 방정식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두근합 외워줘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 하나, 두근곱 a분의 c,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값 외워주자. 그거 통해서 여기서 두근곱 물어봤어. 곱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2분의 3 이렇게 써주면은 그냥 바로 구해진다는 거야. 이렇게 풀려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우리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두근합이 어떻게 된대? 두근합이 우리가 5다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두근곱이 3이 된다. 식작성. 이번에는 두근을 알려준 게 아니라 두근합과 두근의 곱을 알려줬어. 그거 갖고 식작성을 한 거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쓸 거야. 2차 방정식을 작성할 거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 a 값은 물론 0이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아니게 되지. 그래서 이걸 계속 확인해 주시고 두근 합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로 쓸 거야. 두근 합값은 몇이에요? 개수 비율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하나. 그 다음 두근의 곱값은요. 둘이 곱하시면 얘는 a분의 c 둘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러면 요 값이 몇이래? 5래요. 두근 합. 그 다음 두근 곱은요? 3이래. 3 쓴 거야. 아 그럼 이때 요 식만 요 부분 하고요. 이 부분 보시면요. 이 값은 값이 마이너스 5a다 하나, c 값은요. 값이 3a다 둘. 이렇게 해서 b랑 c를 a 문자로 정리할 수 있어. 그럼 이때 다음 식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ax제곱 적고요. 그 다음 옆에 b 대신에 마이너스 5ax 적고 옆에 c 대신에 3a는 0 이렇게 적는 거야. 그 다음 a 값을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 a 값을 나눠주면 다음 방정식이 돼버리는구나. 끝. 이렇게 식작성하려는 거야. 옛날에 근이 2랑 3이다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확장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 이거 예시를 하나만 얘만 써주세요. 위에 건 너무 쉽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개수의 비율 갖고 식작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근과계수랑 식작성 한 번에 좀 했고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말했죠? 인수분해랑 근해 공식 같은 관점이라고. 인수분해랑 근해 공식 같은 관점이라고. 근데 그 다음에 써 있는 거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잠깐 30초만 있다 할게요.
그래서 범위가 확장돼요. 다음 식을 복소수 갖고 인수분해하래. 지금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가 기존에 알던 관점에서 안 돼. 여기에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여태 하던 인수분해 관점은 반드시 최대한 유리수 안쪽으로 하고요. 유리수 안쪽.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문제의 조건이 있어요. 무리수까지 허용 가능하게 실수 쪽으로 우리가 확장시켜 주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더 안 되니까 어디까지 되냐? 얘가 복소수까지 범위가 확장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계산하시던 방식은 유리수까지만 지금 알고 있던 조립제법, 그 다음 공식들이 걸려 있는 거야. 다 유리수까지만 맞춰서 한 거야. 범위가. 개수 유리수일 때만. 근데 실수일 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야.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2. 인수분해 끝난 거잖아. 유리수 관점에서. 이거 얘 써줄 거야. 자, 그래서 옆에는요. 실수니까 우리가 x제곱하고요. 마이너스 루트 2의 값의 제곱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루트 인정하는 거라고. 이거가 중3 때 처음 한번 나와.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 하시면 x 빼기 루트 2, 그 다음 옆에 x 플러스 루트 2로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게 쟤야. 그런 다음에 복소수까지 확장하면요. x제곱 플러스 2 같은 형태도 우리가 x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i의 루트 2i의 값의 제곱이다. 요 처리를 해가지고 합차 공식 갖고 매기겠다는 게 복소수 범위야. 근데 지금 얘는 요건 적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만 먼저 적어줘. 여기까지. 오케이? 저기까지 적어주세요. 인수분의 주관점은 유리수였고요. 실수까지 확장돼서 중3 때 나왔다. 실수까지 확장돼서 나왔다. 여기까지가 공식들 하는 거야. 공식하고 방법. 그때 실수 과정부터 우리가 뭘 해주고 있는 거냐면 얘 사실 처리가 근해 공식 갖고 처리하는 거야. 지금 쟤는 내가 합차 공식으로 잘 보이게 적어서 그런 거고 안 될 때는 근해 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인수분해하고 근해 공식 관점이 똑같다는 저번 시간에 했죠. 루트 안에 루트 막 써 있는 거. 그거 걔랑 똑같이 맞춰서 할 거고요. 그래서 얘가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사람이면 이걸 막 1 플러스 2i, 1 마이너스 2i 이렇게 못 짓는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요거를 어떻게 xx 우리가 1 플러스 i, 1 플러스 2i, 1 마이너스 2i 이런 식으로 찢어서 x자로 연산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게끔 이런 식으로 맞추겠다는 건데 이거 못한다고. 이거 지금 되는 것 같거든? 근데 이렇게 못한다고. 이건 수가 흔하니까 지금 내가 해본 거고 그때 얘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근의 공식 관점에서 근부터 조사한다고. 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근의 공식을 씁니다. 하나,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그때 마이너스 b, x 값이요.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루트 6이 되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ac. 얘 안 되네. 얘 아까 i꼴 아니네. 자, 이렇게요. b제곱 마이너스 ac 한 거야. 아, 우리 짝수 공식 안 했지, 요반이. 내가 원래 짝수 공식 쓰거든. 미안. 자, 근의 공식 그냥 쓸게요. 2분의 마이너스 b 있고요.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값이 몇이야? 20이죠. 20.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가 1뿔마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가 루트 24니까 2루트 6이어서 루트 6으로 이렇게 되는 거네. 오케이? 그래서 얘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x 빼기 1 빼기 루트 6이 하나. 그 다음 옆에 두 번째 x 빼기 1 플러스 루트 6이 둘 하셔서 이 값은 0이다. 이렇게 식작성이 된다는 거야. 근 하나, 근 둘로 읽은 거라고. 아시겠어요? 아, 근데 이거 복소수 범위까지 안 되니까 우리 하나만 더 할게요. 옆에 하나 더 쓰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요걸로 하면 되겠다. 요것도 우리가 인수분해를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는 0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얘를 x는 2분의 마이너스 b 적고요.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값이 몇이야? 값이 16i 이렇게 i 빠져나가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얘 계산은요 1, 그 다음 여기 4죠. 나누면은 1 플러스 2i 요 형태가 되는 거네. 오케이?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되냐? 하나는 x 빼기 1 빼기 2i
얘가 한 근이 되고 두 번째가 x 빼기 1 플러스 2i 다음 거가 두 번째 근이 된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구나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요. 는 0, 는 0 제거하면 얘가 인수분해다. 항등식으로 우리가 바꿔주는 거야. 좌변끼리. 좌변끼리 항등식 제가 계속 중요해. 관점이. 그래서 요거랑 요거 아까 잘 적었을 거고 요 내용에 맞춰서 근과 계수랑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 조금만 하고 잠깐만 쉴게요. 124번 하나만 하고 시작. 124번. 요거 인수분해 알겠어요? 저번 시간하고 똑같다는 거야. 근해 공식 써가지고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특히 복소수 범위, 실수 범위 저렇게 잡혀 있으면. 그래서 76번 x제곱 플러스 4x 빼기 2는 값이 0이래. 그렇게 써 있고요. 1번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얘가 되고요. 두 번째 베타 알파제곱 그 다음 옆에 플러스 베타제곱 그 다음 여기 알파 그 다음 세 번째가요. 알파제곱 플러스 5알파 빼기 1 그 다음 옆에 베타제곱 플러스 5베타 빼기 1 얘네 값을 구해라 라고 써 있어. 지금 그때 하나씩 해볼 건데 우리가 근해 한 근해 2차 한 근해 2차의 합을 구하래 라고 써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뭐가 단단히 알고 있는 값들이에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정리해주면은 곱셈공식 변형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걸 통해서 근과 계수를 우리가 계속 배워가지고 이런 데 써먹으려는 거야. 곱셈공식 변형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값 어떻다? 1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 붙인다. 이거부터 연습해야 돼. 너네 쉴 때 한 문제 풀고 쉴 거예요. 알겠지? 마이너스 4 요거부터 잘 적어야 돼. 1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야. 얘가 하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근의 곱값은요. 곱값은 1분의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적은 거야. 마이너스 2. 그럼 이걸 통해서 2차랑 2차 합이니까 얘네 어떻게 합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완전 제곱식에서 어딜 빼줘? 이 알파 베타를 빼주는 거지. 사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못 좋겠으면 완전 제곱식 적고 이항해서 적으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하면요. 얘가 16 되고요. 그 다음 이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가 돼요. 그럼 다음 값은 값이 20이 된다. 20. 두 번째 값이요. 분수식이니까 뭐 해야 돼? 통분이란 거 해야겠죠. 그래서 통분한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럼 분자값이요. 베타 세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얘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하고 똑같네. 알파 더하기 베타의 곱셈공식 변형할 거야.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야. 합과 곱으로만 유지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합과 곱이 나와 있으니까 이쪽으로 작성하려고 곱셈공식 변형 쓴 거야. 인수분해 공식 쓰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따로 구해야 돼. 이 문제만 단독적으로 봤을 때. 뭔 말인지 알아? 이거를 알파 더하기 베타나 여기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이걸로 보시면요. 얘네가 1번이 있어서 해볼만 한데 이거를 알죠? 아는데 얘를 몰라야. 근데 왼쪽은요. 알아야. 그래서 문제랑 2번만 풀어라 라고 하면 이걸로 풀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계산 효율이 좋다고. 합과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들이 어떤 공식이야? 곱셈 공식이에요. 곱셈 공식. 다 거기 변형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분모값 알파 베타의 값의 제곱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각각 대입해서 정리한다. 마이너스 4를 넣어준다.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64가 되겠죠. 그 다음 알파 베타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6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4가 된다. 이렇게요. 그럼 분자값이 몇이 돼? 마이너스 88이 분자가 된다. 분모값은요 마이너스 2의 제곱되니까 얘가 4가 된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22가 된다. 이렇게요. 마이너스 22. 그래서 합과 곱으로만 계산해도 조금 걸리는데 이렇게 가시면 진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계산을 할 때 너네 한계수가 많으면 계산하기 좋아?
안 좋거든. 근데 여기 3차 있죠. 세 개항 있죠. 그 다음 여기 3개 있지. 이걸 그냥 전개하시면 9번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자, 요 관점이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 계속 기존에 하던 여기부터 한계수가 많고요. 차수도 우리가 생각보다 높은 편이거든. 그래서 얘를 낮출 수 있는 계산을 해줘야 돼. 차수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추란 거야. 그럼 어떻게 낮추냐? 알파란 거랑 베타란 게 각각의 근이잖아. 그래서 갖다 대입하세요.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빼기 2 값은 값이 0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 제곱값에다가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를 대입해줬던 그 처리를 하시면 우리가 항이 줄고 계산이 쉬워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계속 4차식, 3차식 계속 낮췄던 그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왼쪽 부분에다 넣어주시면요. 다음 계산을 하나씩 계산하시면 얘가 알파 남고요. 그 다음 빼기 1 플러스 1이니까 옆에 플러스 1 되는 거야. 얘가 알파 플러스 1. 그럼 옆에 식은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센스가 필요해. 옆에 베타도 같은 관계에다 베타 대입해서 처리할 거죠. 그래서 옆에를 그냥 바로 베타 플러스 1로 적으면은 계산 속도가 좀 나는 거고, 그 다음 안 나면은 저거 베타 제곱을 플러스 4베타 빼기 2라고 대입해서 요 방정식의 근이 베타잖아. 문자만 바뀐 거니까 같은 관계니까 바로 해주는 게 맞다고. 그래서 얘네를 정리해 주시면 알파 베타 곱값하고 합값으로 정리하고요. 옆에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하시면 우리가 합과 곱으로 처리하신다. 여기가 곱이 마이너스 2, 합은요 값이 마이너스 4, 옆에 플러스 1.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5가 된다. 마이너스 5. 이렇게요. 지금 1번 이거 1번 말고 3번 하나만 다시 해보세요. 3번 하나 다시 하고 한번 쉬어. 10분 쉽시다. 3번 하나만 다시 해봐주세요.
이거 알겠어요? 3번. 이거 차수 낮추기랑 같은 관점이야. 왼쪽만 구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구하는 건데 근의 모양에 관계가 또 잡혀있지, 곡으로. 그래서 왼쪽 것만 낮추면 안 되고 오른쪽도 같이 낮춰야 돼. 근데 둘이 형태가 어때? 같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여기 알아들었어요? 이거 옆에 거 베타 계산 따로 안 하는 게 장점이거든? 왜? 같은 관계식에서 나온 근이잖아. 그래서 근은 대입하시면 3이니까 같은 관계다 라고 생각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요 내용 맞춰서 먼저 하고 그 다음 뒤에 또 한번 다시 돌아와서 개념 설명 조금 더 추가해야 되는데 일단 다음 문제 먼저 볼게요. 77번 먼저. 77번에서 x제곱 마이너스 3x 옆에 플러스 1은 0에 부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때 알파가 베타보다 크구나 라고 써있어요. 그때 1번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 값은 무조건 무슨 값이야? 양수 값이죠. 양수 판단해놓고 그러면 두근의 합값은요 값이 3이지. 그 다음 두근의 곱값은요 1이죠. 그래서 얘네 갖고 우리가 뭐 하라는 거야? 차의 관계 찾아라.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다음에다가 완전 제곱 거시고요.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해주시면은 차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지. 조금 더 이쁘게 쓰고 싶으면 이걸 좌변에 써주세요. 오케이? 차의 관계식 차 관계를 찾아야 된다고. 합과 곱이 있어.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이야. 요거 플러스 2알파 베타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되는 거야. 그래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 여기다 대입하시면 3, 3, 9죠. 9에다가 빼기 4 빼니까 값이 몇이야? 얘가 5가 된다. 그래서 따라서 알파 빼기 베타 값은요 루트 5 또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적으시고 얘가 양수값이니까 루트 5 이렇게 적어줘야겠다. 그냥 계수관계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사실 2번이 중요하다. 아까부터 제곱근 이거 처리하는 거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파 값을 구해서 직접 꽂거나 베타 값을 꽂아서 직접 꽂을 게 아니잖아. 직접 구할 게 아니에요, 알파 베타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루트 알파랑 루트 베타에 대해서 아까 한 거랑 똑같이 제곱 처리하시는 거예요, 제곱 처리. 그럼 이거는 알파 더하기 2 알파 값하고 베타 값이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알파 베타 써주시고요. 뒤에 거 베타 제곱되니까 베타 이렇게 나오겠다. 여기까지 하나 잡아줄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근각에서 쓴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알파, 베타, 우리 합값은요? 값이 3이죠. 알파, 베타, 곱값은요? 1이죠. 그럼 둘이 곱해서 어때? 이거거나 둘 다 음수. 요 형태 맞죠? 둘이 곱해서 양수 나오니까. 맞아? 그래서 둘이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다. 얘가 처리되는데 근데 둘이 합치셨거든요? 합쳤더니 값이 3이 나왔대. 합쳤더니 값이 3이 나왔대. 그러면 여기에서 확정 지어준 거지. 부호가 플러스랑 플러스로 같구나 로 잡아준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근과계술 보시면서 우리가 부호 판단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는요 양수값이고 양수값이니까 이제 음수의 제곱근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한 방에 처리하시면 되는 거를 확인한 거야. 이게 가끔 음수값 걸려서 마이너스 뽑히는 거 나오니까 이렇게 자세히 한 거야. 이거 마이너스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음수 걸리면. 그러면 요거 하나 잡히고 2 걸려 있고요. 옆에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적힌 거지. 두근의 합값은요 값이 3이 되고요. 두근의 곱값은요 1이 돼서 우리가 2 이렇게 합쳐준 거지. 2 곱해서. 그래서 답은 5가 되겠다. 답은 5가 된다.
78번 1번 2차 방정식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값이 0이야. 그 다음 두근이 마이너스 2랑 6이야. 요거일 때 우리가 뭐 구하래? ax제곱 플러스 a 빼기 bx 옆에 플러스 ab의 곱값이 는 0이다. 얘의 두근의 합을 구하지. 두근 합 구하래. 아 그렇구나. 여기 두근이 마이너스 2랑 6임을 알려줬어. 그럼 이따 사실 대입하시고 대입하셔서 AB 미정계수 하시면 맞아.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란 거야. 두근이란 건 특별한 관계니까 두근의 합과 곱으로 처리하시는 게 계산이 쉽다. 그래서 우리가 두근의 합값 볼게요. 둘이 합치면 몇이야? 4가 되죠. 그 값은 1분의 마이너스 a니까 a가 된다. 얘가 하나야.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는데 대입하시면 힘들어진다는 거야. 그 다음 두근 곱은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2지. 요 값이 b랑 똑같죠. 그래서 a가 4고 b값이 마이너스 12임을 근과계수를 통해서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다 대입해주는 거야. 대입 4x제곱 4 빼기 12니까 옆에 플러스 16x 그 다음 둘을 곱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48은 0이다. 그럼 여기서 두근 합 구할 때 두근 합이니까 그냥 바로 구하시면 돼요. 두근 합 4분의 16에다가 마이너스 달아주면 되지. 계산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된다. 두근 합 구하래. 근과계수로 처리하라고. 그래서 반복적인 근과계수 문제들이야. 그렇고요. 두 번째 다음에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때 여기에서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a 빼기 2x 옆에 플러스 1은 0이다. 여기에 두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랑 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다 라고 써있고요. a, b 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여기에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우리가 a랑 b 문자로 처리할 수 있어요. 두근의 합이요 마이너스 a 하나, 두근의 곱이요 b 하나.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잘 해놨다. 그런데 얘네도 근이 얘랑 얘래. 그러면 두근의 합 써주시면요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 얘네를 합쳐주면 값이 요따 마이너스 붙이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다. 두근의 합. 그 다음 두근의 곱은요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알파 곱하기 베타를 곱해주니까 값이 1 된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요따가 우리가 적합하게 값을 잘 대입해서 a, b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자 라고 하고 있는 거. 그럼 첫 번째 식은요 마이너스 a 넣고 b 넣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다. 그래서 값을 지우면은 b 값이 2야. b는 2. b는 2야. 여기 b는 2 이렇게 남잖아. b는 2. 그 다음 두 번째에 대입할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a 곱하기 b는 1이다. 그래서 b 값이 2죠. 그래서 나눠주시고 마이너스 없애시면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 이렇게 하나, 둘. 그래서 두 값을 구했다. 라고 써있는 거. 79번 2차 방정식 쟤네 두근의 비가 5대 3이래요. 근의 비율이 또 써있어. 다 근과계수야.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한 번만 돌아갔다 올 거야. 네. 근과계수 알겠어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일부러 더 천천히 하거든. 따라 해줘야 돼. 마이너스 잘 붙이면 돼. 여기에 합에. 곱은요 그냥 붙이면 돼. 플러스. 요것만 오늘 잘하면 돼. 그래서 79번 볼게요.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135가 는 0이래. 얘가 두근이 몇 대면? 5대 3이래. 그러면 한 근이 5k라 쓸게요. 근이 하나가 저렇게 생겼어. 그럼 다른 근이 어떻게 생겼어? 3k로 생긴 거잖아. 맞지? 이렇게 비율 나와 있는 거야. 그럼 그때도 우리가 두근의 합과 곱을 통해서 식을 작성을 지금 m과 135 형태로 잡을 수 있다. 계수 비율로. 그래서 5k 더하기 그 다음 옆에 3k는요 값이 마이너스 m이다 라고 될 거고 둘이 곱하시면요 15k 제곱은 값이 얘가 몇이다? 135다. 그래서 k 제곱값은 값이 몇이야? 9가 되는구나. k 제곱값은 9. 그럼요 k는 값이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잡힌 거. K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주어진 식에다가 갖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N값 찾은 거잖아. 그럼 K값이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으니까 두 번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왼쪽 변이 몇이야? 8K고요. 다음 값이 마이너스 M이다. 에다가 K값 대입하실 거니까 24는 마이너스 M. 그래서 M값은 값이 마이너스 24다. 얘가 하나. 그 다음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니까 마이너스 24죠. 그래서 N값이 24일 때도 하나 더 된다. 이렇게요. N값이 24. 마이너스 24, 24. 이렇게 두 가지 된다.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어떻게 하래? 문제에서 자연수 M의 값을 처리하래요. 그럼 24가 되겠다. 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근각에서 알아들었지? 오늘 숙제 요 파트 할 거거든, 근각에서. 이거 잘 풀어야 돼. 이거 그냥 연습이야. 근각에서 못 쓸 수가 없어. 알겠어요? 마이너스 때문에 실수가 좀 나는데 마이너스 신경 써서 쓰면 상관없어요. 오케이? 연습해야 돼. 자, 그 다음 앞으로 조금만 돌아갈게요. 122페이지 CF 써져 있는 거 여기 본다. (122페이지) 그래서 2차 방정식 fx는 0인데 얘에 대해서 두근이 알파 베타래. 두근이 알파 베타면 f 알파 x ax 플러스 b래요. 는 0. 다음에 그는 이라고 문제에 써 있어. 그러면 2차 방정식 fx는 0인데 두근 알파랑 베타가 있대. 그러면 근의 입장에서 우리가 대입 하나를 처리해 볼게요. f 알파 값은 값이 0이 되는 값을 근이라고 부르잖아. 맞아요? 저게 참이란 거잖아. 이게 참이다. 근이란 건 대입하면 참이다. 요만큼 알려준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f 베타 값도 대입하니까 는 0. 얘네 두 개가 참이어야 되는 거야. 참. 얘네가 참이구나. 참. 그때 f ax 플러스 b는 값이 0이 된다. 요걸 풀 건데 지금 여기에서 알파, 베타 얘네를 넣었을 때 는 0이 된다는 거니까 자, 나만 쓸 거야. 여기 이렇게 하시면 안 좋거든요. fx에 대한 식을 좌변에다 작성할 거야. 근데 최고 차항계수가 안 써 있으니까 k 적고요. 근 하나, 근들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근 하나, 근들. 그럼요. 여기에서 잘 봐봐. 요 식에서 문제가 fx에서 fax 플러스 b로 바뀌어 있지. 그럼 지금 여기 x 대신에 ax 플러스 b로 x 대신에 적는 거야. 그러면 모든 x 자리에 ax 플러스 b를 다 적어주면 되는 거야.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ax 플러스 b 빼기 베타. 이렇게 모두 다 적는 거야. 이렇게 바꿔 적은 거라고. x 대신에 똑같이, x 대신에 똑같이. 그래야지 x에다가 저걸 대입해줬다고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fx는 2x 플러스 7이야. 그럼 f, z는 x 대신에 z 넣었으니까 2z 플러스 7이다. 이렇게 x 대신에 z로 계속 바꿔주는 거잖아. 그래서 바꾼 거를 그대로 다 같이 바꿔야 된다고. x를 요 자리만 바꾸면 안 되니까 모두 다 바꾼 거야. 그러면 요 값은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잘 봐요. 요 값이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 이때 요 값이 0이 돼야 되겠지. 그럼 이때 ax 플러스 b 빼기 알파 값이 0이 된다. 그럼 이거를 2항 걸어주면요. 알파 빼기 b 요거를 a로 나눠주면은 x 값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이렇게 써져요. 이거 2항 하시고 알파 빼기 b a 나눴으니까 이렇게 식이. 그러고 오른쪽도 식을 적어주시면요. 얘가 x는 똑같이 우리가 여기에서 문자 바뀌어있죠. 알파 대신에 베타만 써있으니까 베타로 바꿔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모양이 얘랑 얘가 근이 된다 라고 보이는 거거든. 얘가 근, 얘가 근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푸시면 2차 방정식까지 잘 풀어. 3, 4차 나오면 안 풀려. 그래가지고 이걸로 푸시는 게 아니라 자 볼게요. f라는 관계식이 알파란 걸 넣었을 때 는 0이 참이 된대. 그 다음 베타란 걸 넣었을 때 는 0이 참이 된대 라고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가 요 f라는 관계식은 요 자리에 알파 값이 들어갔을 때 0이 만족되거든. 그럼 f라는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요 자리 값이
알파가 될 때가 한 번 근이 만족되고 두 번째 베타가 될 때가 근이 만족된다는 거야. 형태가. 그래서 딱 저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값은 알파 하나, 그 다음 둘, 요 값은 베타. 이걸로만 푸셔야 돼요. 이쪽으로 푸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일단 여기에다가 이거 적고 싶으면 이게 이유가 맞거든? 이유 맞는데 근데 여기에서 알파 값을 넣었을 때만 F랑 관계가 0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정리하시면 X는 알파 빼기 B를 빼시고요. A로 나눠준다. 그 다음 X는요. 베타 빼기 B를 빼주고 A로 나눠준다. 이렇게 두 가지 똑같이 나온 거야. 근데 얘를 해야지 우리가 3, 4차로 확장이 돼요. 추가 확장이 가능해. 3, 4차로. 그래서 이거 정리 좀 적어주세요. 왼쪽 거 적고 싶으면 적어도 돼. 이걸 처리하실 때 정확히 일치하게 우리가 풀 수 있어야지 좋다. 80번. fx는 0인데 얘가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럼 f 알파 값은요? 얘가 0이다 하나만 줘. f 베타 값이야. 요 값도 0을 만족.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가 성립하는 근이야.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럼 f 2x 빼기 1이래. 요거는 0이다. 얘가 어떻게 만족할 거니? 얘를 만족하는 근을 찾으래. 사이에 있는 관계는 먼저 안 볼 거예요. 80번. 그래서 요 값은 값이 알파다 하나, 요 값은 값이 베타다 둘. 이걸로씩 써줘야 된다고. 그래서 2x 빼기 1 값이 알파다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2x 빼기 1 값이 베타다 둘. 그래서 이걸 이항하시고 2로 나눠주면은 x 값은 알파 플러스 1을 2로 나눠준다 하나, 그 다음 x를 2를 베타 플러스 1로 나눠준다 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바가 두 근의 곱을 구하래. 이렇게 둘이 곱하시란 거야. 얘네가 근처리가 된 거고.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하시면요. 분모값이 4가 되죠. 그 다음 분자값은 알파 베타 옆에 알파 더하기 베타 옆에 더하기 1 이렇게 적힌 거. 그럼 요 사이에 계수관계가 있잖아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값이 몇이야? 3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은요? 4예요. 그래서 4, 3, 1 이렇게 하니까 값이 분자가 8이고 분모가 4니까 값은 2가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 그래서 이렇게만 풀어야지 되는데 이 정도 문제면 한 70점 넘는 문제거든? 진짜로. 이렇게 풀면 금방 풀잖아. 근데 아까 식작성 하면 3차 문제면 못 풀어요. 그거 직접 작성해서 하나씩 막 다 쓰고 있으니까 잘 안 된다. 알아들었죠? 네. 오늘 활기가 없다. 미안하다. 자, 81번. 81번.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 fx에 대해서 2차 방정식 fx는 0이다 라고 써있고요. 가번 2차 방정식 f3x는 0이다. 두근의 합은 3이다. 나번 2차 방정식 f2x 빼기 1은 0에 두근의 곱은 4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근의 관계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 해볼게요. 반드시 그냥 푼 것처럼 그대로 풀면 돼. fx는 0에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나는 둘 거야. 이렇게 둘 거야. 그럼 우리가 만족시키는 식은 f 알파 값은 0 하나,
f 베타 값은 0이다 둘. 얘는 두 가지가 만족된 거야. 맞죠? 근데 이제 가번부터 조건을 분석할 거예요. 가번. 이번에는 f3x는 0이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 근에 대한 관계가 써 있는데 어쨌든 위의 식에 따르면 우리가 3x 자리가 정확하게 알파 값일 때 한 번, 그 다음 3x 자리가 베타 값일 때 두 번. 요때가 우리가 두 근처리가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 식은요, x 값이 3분의 알파가 된다. 그 다음 x 값이 3분의 베타가 된다. 이렇게 잡힌 거야. 그때 두 근의 합값은 3이래. 그럼 3분의 알파 더하기 3분의 베타 값이야. 얘는 분모 3 잡고요. 분자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두 근의 합값은 3이다 라고 써 있으니까 요렇게 둘이 합친 거 얘가 값이 3이란 거지. 이렇게 써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 다음 값이 몇이다? 9가 된다. 알파 더하기 베타. 9. 이렇게 써준 거야. 그 다음 나번식은요. f2x 빼기 1은 0이다. 이것도 같은 처리 같고 관계성 잡아달라 라고 하고 있는 거. 그럼 우리가 계속 만족시키는 거는 알파밖에 없어요. 베타랑. 그대로 쓰는 거야. 그래야지 이런 문제가 풀려. 알파 하나, 그 다음 2x 빼기 1, 다음은 베타 둘. 그러면 얘 이항하시고 2로 나누니까 x값은 첫 번째 알파 더하기 1을 2로 나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x를 2분의 베타 플러스 1로 계산한다. 그때 얘네 둘을 어떻게 한다? 둘이 곱하신대요. 둘이 곱해요. 그럼 곱하시면 다음 값은 분모가 4고요. 분자가 알파 베타, 그 다음 옆에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 옆에 플러스 1 이렇게 적힌 거야. 곱하셨더니 요만큼 나왔어요. 얘네가 몇이래? 곱값이 값이 4다 라고 나온 거야. 그럼요. 얘네 우리 x자 연산 해줄 거지? 그래서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다음 값이 16이다 라고 되면 이거를 이항하시면 얘가 15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9기 때문에 대입해주면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이 6이 된다 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값이 6이 된다 여기까지 찾는 게 지금 목표였던 거야. 그럼 여기까지 찾았으면 이제 뭘 하려고 지금까지 한 건데, 지금 fx는 0의 식을 작성해라 라고 써 있어요. 이제 fx는 0을 만족시키는 두 근의 관계가 두 근의 합값이 9고요. 곱값이 6이다 라고 써져 있는 거야. 그럼 합과 곱을 보시면서 식 작성을 할 건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처리하시면 돼요. fx식은 근데 최고 차항계수가 1이기 때문에 x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놔줄 거야. 최고 차항계수 1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근과계수 해줄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 다음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요 값은 값이 몇이다? 얘가 9가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찾은 거야. 9.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9가 된다. 마이너스 9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 곱값은요. 둘이 곱하시면 여기 b가 된다. b는요. 저기 6 써놨지? 6. 그래서 b 값은 6이다. 따라서 이거 대입해가지고 식작성 완료한 거야. 이렇게 근과계수로 우리가 식작성을 이용할 수 있구나. 마이너스 9, 6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82번. 82번에 1, 2번 풀어보자. 1번만 풀어보자. 1번만. 지금 풀어봐. 근과계수 통해가지고 작성하시고 식작성 한번 해봐. 그러고 내가 다시 풀어주고 2번 풀어보고 2번 작성해줄게.
82번 한다. 82번에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다 라고 써있어. 82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값이 0이다. 여기에서 두근의 합값은 몇이에요? 3이다. 그 다음 두근의 곱값은요? 값이 6이다. 라고 근과계수는 일단 먼저 꼭꼭 써줘야 돼. 반드시. 오케이? 여기까지. 그런데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두 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고 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가 두 근이래. 그러면 얘는 근 하나가 몇이야? 3이고요. 근 하나가 6이다 라고 두 근이 써져 있는 거야. 오케이? 지금 이때 얘네가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근과계수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다 라고 놔주시고요. 두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두근의 합. 그럼 두근의 합은요? 합은 값이 둘이 합치면 9가 되죠. 9랑 똑같은 게 뭐야? 여기 마이너스 a가 된다. a 값은 마이너스 9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a 값은 마이너스 9. 그 다음 곱은요? 곱은 둘이 곱해주세요. 요게 18이야. 18. 이 값은 값이 b다. 그래서 b 값은 18. 그래서 이걸 갖다 대입 걸어준다. 대입. 그래서 다음 식은 x제곱 마이너스 9x 옆에 플러스 18은 0이다. 얘가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식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 볼게요. 두 번째 식 알파분의 1, 그 다음 옆에 베타분의 1. 얘를 두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6인 2차 방정식이라고 써있어. 그럼요. 두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각각 두 근이래. 그럼 얘네 갖고 x제곱 개수가 6인 2차 방정식 찾으래. 그럼 어떻게 찾냐? 우리가 아까랑 똑같은데 요걸 6x제곱으로 잡고요. 옆에 ax 플러스 b 이렇게 놔줄 거야.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앞에 개수 6만 쓰여 있는 거야. 그럼요. 지금 여기에서 요거는 0이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이때 두 근의 합은 바로 모양을 딸 수 없는 모양이야. 그럼 둘이 합치시면 어떻게 돼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값은 값이 6분의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왼쪽 부분에 우리가 통분 걸어주면 되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6분의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몇이야? 얘는 6이 되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값이 3이 되세요. 그럼 이제 x자로 연산 맞춰주면 되죠. a 값은 몇이다? a는 마이너스 3 하나.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했다. a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 지금 합 처리했죠. 이제 곱 처리해야지. 곱 처리하시면요. 둘이 곱해줘. 둘이 곱. 그럼 얘는요. 6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알파 곱하기 베타 값 있죠. 요 자리에 이제 숫자 6 넣어주면 되니까 그냥 솔직히 6 양변의 등식의 성질 없애는 게 편하다. b는 1. x자 하셔도 돼요. 연산 항상 맞아. x자는. 6. 우리가 그래서 b 값은 1이 된다. 그래서 이따 우리가 숫자 써준다. 마이너스 3x 1. 이렇게까지 식작성에 훨씬 용이하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요? 6으로 괄호치고 x 빼기 알파분의 1, x 빼기 베타분의 1 그런 식으로 안 구할 거란 거야. 근과계수 통해서 계수 비율로 찾는다. 라고까지 확장된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알아들었지? 그 하나씩 이거 찾고 이거 찾을 이유가 없는 거 이제.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고 앞에 켤레근 하고 오늘 켤레근 문제 맞춰볼게요. 자, 볼게요. 앞으로 조금만 더 다시 당겨준다. 우리가 한 번에 개념 다 설명하고 하면은 뭐 했는데 다 까먹을까봐 하나씩 끊어서 하고 있어요. 123페이지 켤레근이 있어요. 켤레근. 그래서 켤레근이란 걸 할 건데 그때 첫 번째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내용인데 지금 정확히 할게요. 중3에 개수가 유리수래. 그때 한 근이 q 플러스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P 플러스 Q 루트 M 요 값이면 무조건 P 빼기 Q 루트 M 값이 같이 근이 된다 라고 써 있는데, 자 봐봐, 우리가 일단 2차 방식 써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야. 그때 근의 공식 쓸 거예요. 근의 공식. 근의 공식 써주면 2A분의 마이너스 B 쓰시고요. 그 다음 옆에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써준 게 X값이에요. 근 찾은 거지. 맞지? 지금 그때 여기에서 뭐 하란 거야? 근이 제일 맞는데 근에 대해서 자, 잘 봐봐. A도 유리수 맞고요. 유리수. 그 다음 여기 유리수, 여기 유리수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우리 루트 계산을 하셨을 때 루트는 안에 유리수가 실리니까 정말 무리수 자체가 여기만 무리수가 나와. 지금 방금 루트 때문에. 그래서 한 근이 만약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요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라고 하시면 반드시 다른 근이 요 형태로 만들어진다 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켤레 내용이야. 저기에서만 우리가 유리수가, 자 여기 유리수 만들었으니까 루트 꼴에서만 무리수가 제작된다고. 다른데 요 자리 무리수 없잖아. 여기도 무리수 없잖아. 그때만 우리가 켤레 형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 저 형태로 만들어진다 라고 한 거야. 근데 얘가, 자 그래서 A, B, C가 유리수여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고 얘네가 각각 아닐 때 해줄 거야. A, B, C가 유리수일 때만 이렇게요. 근데 지금 다음에 대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여기에서 하나부터만 먼저 해줄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첫 번째 1번 우리가 B값이 루트 2라고 써볼래. B값이 루트 2다. B값이 루트 2. 그러면 AC는 그냥 유리수라 해볼게요. AC는 유리수. AC는 유리수야.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요. 2A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있고요.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계산하시면 2가 있고 2 마이너스 4AC가 있다는 거야. 근데 켤레 근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거든. 켤레라는 거는 하나의 루트 앞에 플러스 보호가 달렸으면 다른 거는 마이너스 보호가 루트 앞에 달려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얘를 보시면요. 얘가 계속 그대로지. 얘는 계속 그대로야. 얘도 루트 있고 여기도 루트 있는데 얘는 그대로인데 이걸 켤레라고 할 수 있냐? 없다는 거야. 지금 하나만 무리수를 꼈더니 얘는 계속 우리가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이 형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이 형태가 반복되니까 다음이 켤레가 된다라고 하시려면 얘네 부호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야 되냐? 둘 다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이 형태가 켤레인 거야. 둘 다 부호가 반대가 된다고, 루트 앞에가. 오케이? 얘가 켤레인데 지금 켤레가 안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외워도 괜찮고요. 알면은 상위 과정으로 가는데 도움은 돼요. 자, 근데 개수가 유리수일 때 어떻게 한다? 우리가 한 무리수랑 부호 다른 무리수 관계로 켤레 형태로 잡힌다. 이걸 켤레근, 중상 켤레근이라 해요. 얘가 하나. 근데 고1 거는 I 껴가지고 많이 하니까 I 낀 관계를 봐줄게. 그거를 조금 몇 개 해줄게요. 두 번째, 우리가 개수가 실수여야 돼. 이번에 개수 실수. 개수가 실수일 때 우리가 P 플러스 QI라는 형태가 하나가 있잖아. 근으로. 그럼 반드시 켤레가 같이 근이 된다는 거야. 켤레 근이라고. 둘이 세트라고. 그러면 얘네는 왜 그렇게 나오냐? 우리가 아까 옆에 방정식이랑 똑같이 이 방정식 쓸게요. 그래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다음을 쓰셨을 때 지금 A, B, C가 실수게 되면은 A, B, C가 실수야. 실수. 그때 실수야. 근데 I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디서만 계산이 돼? 루트 안에 음수 넣으면서 만들어지는 게 I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다음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하나가 플러스 걸리고 하나가 마이너스 걸릴 건데 얘의 자리가 음수값일 때 하나가 몇 I? 플러스 PI면 플러스 QI면 하나가 마이너스 QI가 된다. 이 형태로 잡힌다는 거야. 앞에 놔두고 앞에 요 부분 빨간색으로 적어줄게요. 요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 하나가 바뀐다.
정확히 허수 부분 보호만 바뀌잖아. 그래서 이걸 켤레근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야. 켤레근. 이건데 얘네가 지금 나 싹 다 적고 적어봐. 나는 A 값이 실수가 아니게 A 값이 I일 때로 해볼래. A가 I, B가 C가 실수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그럼 우리 A에다가 I 넣을 거야. 그럼 분모가 2I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분자값을 그냥 가볍게 써줄게요. 이렇게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긴 안 넣을 거야. 여긴 안 넣고 그냥 해볼게. 그럼 여기에서 수넣었으니까 I 곱하라 했지. 근데 I를 전체에다 전개할 거니까 아까 루트 2라는 그 관계랑 같은 관계로 마이너스 BI가 두 번 반복돼. 그냥. 여기는 분모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요 자리가 켤레가 안 걸린다고. 얘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켤레 이해 안 되는 사람 I 플러스 7I의 켤레잖아? 그럼 여기도 허수 부분 있죠? 마이너스 I고요. 얘도 켤레니까 마이너스 7I 이렇게 뒤집혀야 되는 거야. 모두 다 켤레야. 그래서 8I랑 마이너스 8I가 켤레야. 그래서 얘가 1I 플러스 루트 5I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1I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뒤집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안 뒤집혀요. 그래서 얘가 켤레가 깨진다. 뭐 하는 거야? 켤레근 성립 조건 하는 거야. 얘 허수니까 안 된다고 지금. 오케이? 그래서 안 된다. 두 번째 B까지만 해줄게요. B가 I야. B가 I. B가 I일 때 B가 I면요. X는 우리가 이 A는 놔두시고요. B에다가 I 넣어줘. 마이너스 I 뿔마 옆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I고요. 그 다음 또 마이너스 I란 거야. 아까 같은 논리. 여기는 BI였고 지금 여기가 I 넣었잖아. 얘가 안 바뀐다고 두 번 다.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얘가 B에다가 I만 넣었어. 이 자리만. 얘가 켤레가 그 다음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플러스 I로 뒤집혀야 되는데 안 바뀐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그냥 고정이니까 얘도 여기에서 고정이니까 얘가 켤레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켤레근 자체는 반드시 성립 조건이 제일 중요해요. A, B, C가 실수여야 돼. 그러면은 두 복소수 켤레근이 걸리는 거야. 켤레 복소수가. 오케이? 지금 이렇게 해서 요 정도만 정리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 거는 우리가 유리수 과정에서 얘는 외워준다. 하나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걸린다. 시험에 왔어? 저 7문제 있어 안에. 이거 하고 있어. 나 시험지 풀고 있어? 숙제도 해왔어? 해와야 돼. 해왔어? 채점 받아. 하연 잘하고 있어? 하나 했고. 하고 있어? 됐어.
다 적으셨어요? 그래서 뒤에 2차 함수에서도 개수가 유리수일 때 켤레 관계 걸리고 켤레 관계 자꾸 걸리니까 여기 과정에서만 딱 안 끝나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 과정을 처리 정확히 하시고 뒤에 함수에서도 자꾸 껴서 나와요. 자, 그래서 82까지 했고요. 83, 84 해보고 센 조금 할 시간이 있겠다. 해별아, 내가 뽑아줄게. 자, 83번 갈게요. 83번. 자,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2 빼기 루트 2일 때 유리수 A, B다 라고 써있어. 83번에 1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값이 0인데 이때 한 근이 2 빼기 루트 2고요. 한 근이. 그런데 일단 a, b가 뭐래? 우리가 유리수다 라는 조건이 있어. 그러면 1도 유리수 맞죠? a도 유리수 맞고 b도 유리수야. 다 유리수야. 그래서 2 빼기 루트 2가 한 근이면 2 더하기 루트 2가 세트구나 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반드시. 그래서 말 뜻 자체를 알아야 돼. 개수가 유리수래요. 그러면 켤레근 걸린다 라고 하는 거. 그럼 둘이서 합치시면 어떻게 돼요? 둘이 합 4다. 그 다음 곱은요. 곱은 4 빼기 2니까 2다. 그래서 합은요. 1분의 마이너스 a 되니까 마이너스 a. 곱은요. 1분의 b 되니까 b.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 정리하시면요. a 값이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 두 번째 b 값 쓴 값이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찾았구나. 두 번째. 그래서 이번에는 개수값들이 다 실수래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 한근이 1 빼기 2i니까 1 플러스 2i가 한근이 된다 라고 잡아야지만 풀린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고 우리 어떻게 a, b 개수값 찾으려니까 근과 개수로 처리하는 거야. 근 있고 개수 찾아 라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그럼 두 근의 합값은요. 합은 2가 된다. 합 2. 이 값은 값이 개수 1분의 마이너스 a, a. 그 다음 곱은요. 곱은 둘이 곱하시면 1 빼기 4i 제곱이니까 값이 5가 되겠죠. 그래서 곱값은 값이 b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래서 a는 2, b는 5가 된다. a는 2, b는 5. 여기까지. 그래서 켤레근 아셔야 되고, 그 다음 84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거 아까 한 거네.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얘가 복소수 범위의 인수분해. 인수분해라고 써있는데,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인수분해다. 인수분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맞아요? 아까 실컷 썼어. 실수범위나 복소수범위로 갈 때는 우리 어떻게 한다? 근해 공식으로 입장 정리하고 다시 돌려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변에 는 0 쓰시고요. 근해 공식 써준다.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ac 하니까 값이 4에서 마이너스 20 빼니까 16i죠. 그래서 16i 써주면 돼요. x값은. 그래서 x는 어떻게 된다? 2분의 2 뿔마 4i 얘가 되는 거. 그럼 얘는요 1 뿔마 2i가 된다. 그럼 하나씩 하나씩 식작성을 할 수 있는데 x 빼기 1, 그 다음 플러스 요걸 하나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2i 하나 작성. 그 다음 두 번째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1, 이항하시면 플러스 2i 요 값은 0이다. 이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는 0 걷어내고 는 0은 내가 과정이니까 좌변끼리 항등식이다 라고 보시면 인수분해 된 거야. 여기까지가 진도예요. 괜찮아요?
49번 먼저 같이 하나만 먼저 할게요. 봐봐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뭐라고 했어? 요거 너무 많죠? 근데 어쨌든 관계성으로 보면 근 모양과 근 모양 갖고 루트 씌워가지고 합값 걸려 있어.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가 완벽해. 그러면 우리가 써줘야 되는 건 두근의 합을 하나 적어주시고요. 1. 두근의 곱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작성해주고 이제 시작하는 거. 그러면 다음 식에서 4차 너무 높은데 항도 너무 많아. 항도 줄이고 차수도 낮추자는 거야. 그래서 알파 값을 대입하시면요.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1은 값이 0이다. 얘가 되고요. 그럼 지금 알파 4제곱까지 우리가 끌어올릴 거야. 그럼 알파 제곱을 양변에 곱해줘. 그럼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값이 0이다. 따라서 알파 4제곱 값이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알파 4제곱한테 알파 세제곱과 플러스 알파 제곱을 갖다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차수가 낮춰지자. 그리고 오른쪽 계산을 안 해야 돼. 그래서 똑같은 형태니까 왼쪽 하시고 끝내야 돼. 너무 길어. 자, 그래서 값 대입해 줄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되고요. 둘이 계산하면 플러스 2 알파 제곱 되고요. 옆에 플러스 알파. 다음 계산에 루트 이렇게 씌워져 있는 계산으로 준 거야. 줄어들었어. 그럼 또 줄여야죠. 우리가 어떻게? 알파 세제곱 줄이자. 알파 세제곱. 얘 알파 세제곱 만들어. 마이너스 알파 제곱, 옆에 마이너스 알파는 0이다. 그래서 알파 세제곱 값은요.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다음 알파 세제곱 값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를 갖다 대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된다. 얘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옆에 플러스 2 알파 제곱, 옆에 플러스 알파. 그럼 이렇게 지우고 지울 거 지우면 루트 알파 제곱이 된다. 이렇게요. 루트 알파 제곱. 그럼 루트 알파 제곱이 됐구나. 저만큼만 나온 거고요. 그럼 얘네 연산은 뭐가 돼? 얘는 우리가 루트 알파 제곱 하나, 그 다음 옆에 플러스 루트 베타 제곱 둘. 요걸로 값을 처리하라는 문제로 바뀐 거야. 그럼 이거 하나씩 하나씩 절대값으로 바꾼다.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맞아? 그럼 이때 알파랑 베타 부호 판단해줘야지. 지금 보실게요. 알파, 베타 둘이 곱했더니 마이너스 1. 둘이 어때요? 부호가 달라.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가 마이너스면 하나가 플러스야. 맞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1이래.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1. 그럼 어떤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어떤 값? 어떤 값을 하나 알 수 있을까? 지금 여기에서 알파 거에 알파든 베타에서 뭘로 풀이 해주셔야 되냐? 지금 두 개 중에 양수값의 절대값이 더 큰 거예요. 양수 절대값. 절대값이 더 크다. 뭔 말이냐? 지금 하나가 7이고요. 하나가 만약에 마이너스 5야. 그러면 둘이 더하시면 어때요? 양수값 이렇게 나오겠지? 지금 그 처리가 된 거야. 그래서 절대값이 양수값이 더 크다. 여기까지 잡을 수 있어. 근데 이때 얘 계산을 할 건데 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아까 했던 거 그 공식 형태로 다시 돌려서 처리하시면 돼요. 2차로. 지금 요거 알파 거 부호 판단 돼, 안 돼? 판단 안 돼. 베타는요? 판단 안 돼. 그래서 하나 어쩔 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어쩔 때는 알파 빼기 베타잖아. 그래서 이걸 처리하실 때 어떻게 한다? 얘를 제곱하신다. 얘는 앞에 거 제곱하시면 알파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베타, 그 다음 옆에 플러스 베타 제곱, 요 처리가 된다. 이거 중요해요. 뒤처리가. 그럼 이때 여기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어떻게 만들면 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완전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얘가 되고요.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베타 요걸로 처리하시면 된다.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가 값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요 마이너스 1을 요따 넣으셔도 되고요. 요따 넣으시면 되죠. 그럼요. 여기 값은요. 2로 나오고 여기 값도 2로 나오죠. 그 다음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죠. 플러스 1로 나온다. 이렇게. 그럼 다음 계산 다 했더니 몇이야? 5가 나왔다. 누가? 절대값과 절대값의 합의 제곱값이 5가 나왔대.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절대값의 합값은 뿔마 루트 5인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된다? 양수 조건으로 우리가 정리되지 절대값은. 그래서 플러스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정리된다. 이거 뒤처리가 중요해. 얘는 앞에 차수 낮추기까지는 계속 해줘야 돼. 거기에서 이제 더 뭔가 추가적인 요소가 생긴 거. 그다음 54번 푼사라.
책 나오고 있어. 기다려줘. 54번 보실 거예요. 54번 풀어보세요. 아까 근과계수 쪽으로 작성이라도 해줘야 돼. 여자야, 너도 감기 걸렸어? 오늘 갑자기 너무 아파. 나한테 너무 추워. 이제 한 두 문제만 더 하고 빨리 끝내자. 오늘 안 되겠다. 54, 67 여기까지 할 건데. 자, 54번 하나 지금 그래서 포인트 잡아줄게요. 그러면서 풀어볼게.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다. 근데 부호가 서로 다르대. 그래서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서로 부호가 다르다. 요대로 맞춰서 갈 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옆에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3x 5k 더하기 7 다음 값이 0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두 근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여기에 읽어준 대로 그대로 읽어줄 거야.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서로 다르대. 그러면 나는 이렇게 쓰시면은 그 관계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 지우고요.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로 적어주는 게 둘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정반대다 라고 쓴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식이 정말 잘 보여. 그럼 두 근의 합은 몇이에요? 두 근 합은 0이 되겠죠? 0은 우리가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3한테 마이너스 달아주는 건데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안 달게. 마이너스 저거 하는 건데 0 있잖아. 양쪽에. 왼쪽에. 오케이? 여기 마이너스 달아주는데 마이너스 날릴 거여서 안 적었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요. k 값이 뭐랑 뭐가 돼? k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보신다. 그 다음 곱은요. 곱은 둘이 곱하시면 값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곱은 뒤에 1분의 5k 플러스 7이니까 얘가 5k 플러스 7이 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바대로 해줄 거예요. 그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지. k를 찾을 거야. k를. 그렇구나. 자, 나는 k에다 마이너스 3 넣어서 체크해야 돼. 지금 식 요거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값이 마이너스 15, 그 다음 옆에 플러스 7이죠. 얘가 마이너스 8이다. 그럼 알파 제곱 값이 몇이야? 8이다 라고 체크된 거. 맞아요? 그래서 알파 값이 우리 문제 없어. 알파는 뿔마 2루트 2 제대로 나왔네. 그래서 얘 되는 k 값이다. 얘는 된다. 문제 없다. 얘가 1번 대입했어요. 요 1번. 그 다음 두 번째 k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1 대입. 그럼요. 여기가 문제가 생겨. 알파에 마이너스 붙였는데 얘 값이 2야. 그럼 알파 제곱 값이 뭐야? 마이너스 2래. 여기 무슨 근? 허근. 문제 뭐래요? 실근이라지. 지금 두 실근이니까 지금 안 된다.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다. 그래서 땡이고 k 값은 몇이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뒤처리가 중요해. 2차 방정식은. 얘들아, 내가 풀어준 거 다시 풀어야 돼. 아시겠죠? 꼭 다시 풀어와줘. 하나만 더 할게요. 원래 한 2개 더 하고 싶은데 손이 거의 안 되지. 문제가 82번이 손이 안 되지거든. 이거 그래서 요거 끝까지 해오는 거야. 2차 방정식 끝까지. 화요일까지 끝까지 다 해와야 돼요. 2차 방정식 끝까지. 82. 세별 82 있지? 82 잠깐 봐볼게요. 자, 알파랑 베타 저관계들 막 써있고요. 지금 P 알파는 베타라 써있고 P 베타는 알파 써있어. 지금 약간 계산 자체가 답이 없거든? 여기에는 근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근 하나 또 들어가 있고 근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근 하나 또 나와. 일단 밑에 안 볼 거고요. 위에만 잘해볼 거야. 근데 어쨌든 관계식 자체가 두 근의 관계 자체를 잡아야지 시작되는 식이 맞아. 이거.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합값은 몇이에요? 얘가 3이죠. 2분의 마이너스 6. 맞지? 그 다음 곱값은요. 둘이 곱하시면 값이 2분의 마이너스 5다. 여기까지 써놓을 수 있어. 근데 지금 P 알파랑 알파 값은 베타, 얘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도 문자거든. 얘도 문자야. 그래서 px라는 식인데 다음 식이 y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써 있으면 x를 어떻게 대입할 건데? 라고 하고 있는 식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그런데 x, y는 지금 관계성이 안 써 있으니까 얘는 문제가 아예 안 되는데 얘네는 알파, 베타가 서로 근관계로 연결이 돼 있어. 연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3이다. 이걸 이용해 줄 거고 그때 나는 베타 값이 3 빼기 알파인 걸로 바꿔줄 거야. 왜냐면 괄호 안에 대입할 숫자가 어려운 게 식이 어려워져. 그래서 밖에를 건드려야 돼. 여기 관점 말해줄게요. 건드릴 거면 요 자리 건드리는 거야. 건드려. 여기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최대한. 그래야지 식 처리가 쉬워. 아까처럼 대입하거나 그렇게 해야 돼서 진짜 어려워. 횟수가 다 걸려서. 그래서 나는 지금 p 알파 값은요 3 빼기 알파다 이렇게 만들 거고 얘네 식을 왼쪽으로 이항해 볼게. p 알파 플러스 알파 빼기 3은 0이란 거야. 이거 형태 어디서 봤는데 아까 했는데 인수정리라는 데서 봤었어요. 인수정리. 그쪽으로 이제 식을 풀어야 돼. 그런데 알파가 되면요 베타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관계니까. 두 번째, 이 식 아예 똑같잖아. 모양만 달라졌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퉁쳐서 이대로 써야지 우리가 계산이 준다는 거야. 계속. 왜? 둘이 같은 관계예요. 내가 알파부터 먼저 한 거지? 얘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럼요. 얘네 이렇게 좌변에 걸린 식을 나는 fx라고 치환할래. 치환. 그럼 fx식이 나는 뭘 치환한 거냐? px 플러스 x 빼기 3을 치환한 거야. 치환. 이렇게요. 그럼요. 얘를 치환했으니까 우리가 뭐라 적으면 되냐? fx식이 px 플러스 x 빼기 3인데 알파에 대입하셨을 때 값이 만족되는 거. 알파 대입했어. 그 값이 0이래. f 알파는 0이다. 얘가 깔려있는 거. 그럼 두 번째, 아래 도 f 베타는 0이다. 가 깔려진 거예요. 인수정리로. 이거 돌려보고라도 다시 풀어와. 그래서 우리가 fx식이 작성이 이렇게 된다.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로 식 작성이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근 알파, 근 베타잖아. 그럼 저기 식이 형태가 뭐랑 똑같아? 얘랑 일치하는 거잖아. 지금 식의 형태가.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최고차 한계수가 2가 아니라 1자리로 했으니까
2를 나눠서 정리해달라는 거여서 헷갈리실까봐 이거 그냥 근계수로 이렇게만 작성해줄게요. 조금 더 활용도가 있어야지 되는데 얘는 계수가 1이야. 지금 안에 괄호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식을 끝까지 봐주시면요. px의 x제곱의 계수가 2다라고 알려줬고, 자, 우리는 px식 구하는 거지. 그래서 fx식을 다시 한번 px식으로 돌려주면 돼. 요 px식으로. 그럼 px 옆에 플러스 x 빼기 3 이렇게 돌려주시면요. 얘만 2차항 계수가 결정되잖아. 맞아? 그러면 얘만 2차항 계수가 결정되니까 요따 2 이렇게 작성해주고 다음을 이항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px 얘는요 2 작성해줄게. 2x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 몇이야? 3이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6x 여기 값은요 2분의 마이너스 5지. 작성하시면 마이너스 5 옆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래서 얘는요 2x제곱 옆에 마이너스 7x 옆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작성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야. 좀 아시겠어요? 돌려봐야 돼. 영상 올려주잖아. 이거 인수정리 갖고 한 거야. 아까 한 문제에서 한 번 더 간 거야. 치환 없이 안 풀려.